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철험회와 오찬, 이 연휴 반납에 검찰 만발 준비입니다. 만반 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내 강성파 모임으로 불리는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김용민, 황운하 의원 등 포함해 이 10여 명의 의원들과의 자리를 함께 했고요. 이 대표 양옆으로는 이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리하는 등 이 당 지도부가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앞서 오늘 모임이 좀 주목받고 있었던 이유는 이 대표가 오는 토요일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한 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동시에 이 당내 목소리가 큰 이 이른바 강성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어떤 얘기 또 어떤 논의가 오갈지가 좀 주목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네. 이 오늘 회동 중이 검찰 소환과 이 관련한 이 전략 등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검찰 개혁,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다만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자체와 관련된 이 얘기 여부에 관해서는 이 선을 그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밥 잘 먹고 갑니다. 안에서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한 번 더 선임을 해서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철험이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대표님은 쉬는 날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존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민심 말씀드렸고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당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당 밖으로는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는 을지로위원회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노동시장의 차별 격차가 심한 현실에 사회적인 을들이 잘해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 금요일까지 1박 2일 전북 주요 도시를 찾아가는 국민보고의 일정을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국민보고대회 일정을 쭉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6, 27일 이 전북을 한번 쭉 돌고 오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28일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예. 이 27일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28일에 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가겠다. 이라는 이재명을 약간 어필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일엔 일해야 해서가 이 표면적 취지다라는 이 해석입니다. 네. 이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은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상 주말에는 이 취재진이나 이 그에 따른 기사량 역시 적다 보니까 이 여론의 주목도를 낮출 수 있다는 시선이 있어 왔었거든요. 다만 이 지지층 결의와 이 검찰 조사에서의 리드를 주기 위해서란 이 추가 해석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 이 일해야 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조사란이와 같은 이 인식을 통해서 지지자의 결집을 통하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유도하고 있다는 이 분석이 같이 나온 건데요. 이 또 당초 이틀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 조사에 맞서 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붙어 있는 토요일 날 출석을 함으로써 이 이틀 연속 주말 이틀을 내리부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게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과거 행보에서도 이 비슷한 모습 등은 좀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었는데요. 지난 2018년 이 경기지사 당시 검찰 소환 당시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1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귀한 시간에 허접한 고발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 주중에 조사를 받는 것은 또 도정에 약간의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말을 택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틀이 아니라 하루만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주말이라서 주말에는 좀 더 뭔가 자기 지지층을 좀 총결집시킬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나리오 이런 막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좀 맞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해석 다 네.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이제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는 과거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일요일의 남자라는 별칭이 붙었던 거는 맞아요. 이게 월요일 조간을 위해서 했기 때문인데 토요일이라서 언론의 주목도가 좀 적은 날을 일부러 고른 거 아니냐. 뭐 타당한 분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 과거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함께 행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도 가급적 뒤로 밀었다가 했다라고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국민들의 여론도 좀 양분돼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아니다, 개인적 비위다. 물론 여론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여론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새를 과시하듯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게 맞겠다라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조용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틀 동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이 요구를 했으면 네. 토요일, 일요일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주중 말고 토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이 가능성 시나리오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부분은 좀 이 합리적으로 좀 맞아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숙 기자, 네. 검찰도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맞습니다. 이 설 연휴를 반납하고 네. 내내 출근을 해서 A4용지 100장이 넘는 분량의 이 질문지를 작성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400억 원의 이 지분을 약속받았다. 그런 계획을 알고 있었고 직접 승인했다라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 FC 후원금 수사 때처럼 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 답변서를 토대로 검찰 조사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점까지 대비해서 모든 질문을 하겠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창과 방패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저희가 뭐 대장동 키맨 3명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입을 열었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할 당시에 이 시장이 먼저 남욱과 김만배 등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에서 시장선에서 이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도 전했는데요. 본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이야기하자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 측을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말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이 이 농담을 한번 던졌는데 네. 이 자신이 측근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곡간직입니다. 금고직입니다. 시장님 저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네. 라고 농담을 던지자 이재명 대표가 딱 째려보시더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본인이 실수를 했다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이 정진상 실장 정도가 돼야 비밀 공유도 농담도 할 수 있는 측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좀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나는 측근이 아니구나. 정진상 실장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 측근이고 직계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사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각종 혐의, 뭐 개별 사건들을 좀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보다는 약간 주변 측근들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뭔가 대리인으로서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뭔가 잘못을 했어도 이 대리인들 인바 뭐 김용,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또 무풍지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꼬리 자르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성을 부인해버리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 거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네.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규 본부장한테 전권을 준 거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 공단 이사장을 뛰어넘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사장의 직무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조항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동규의 전권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정진상 당시에 정책 실장이었거든요. 네. 그 정책을 관여하는 정진상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그걸 직접 보고받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었을 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네. 내선에서 철회한 것이다. 아니면 나도 아니다고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를 보면 네. 이런 것도 다 미리 예측을 하고 수사를 해서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많은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뭐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검찰이 뭐 대답을 안 하는 부분까지도 뭐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자꾸 일단 부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기소가 가까워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강재묵 기자. 이 검찰이 이 대표 측근들을 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을 보아도 네. 이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중입니다. 다만 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이 조사가 끝난 뒤로 이 앞선 이 성남 FC 의혹과 이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서 즉 합쳐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이 민주당 당원 80조에 의거해서 이 당대표직을 원래는 이제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네. 이 당원 80조가 그런데 이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뒤로 이 논란 끝에 일부 수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 탄압 등 이 수사가 부당한지를 이 당무위원회가 판단하게끔 이 내용이 수정됐었던 건데요. 이 앞서는 외부 인사가 원장을 맡고 있는 독립기구, 즉 이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야 했었는데 이 당대표가 직접 탄압 여부를 판단하게끔 바뀌면서 이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당무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직접 이 정치 탄압의 기소는 당원의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이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된다고 해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근데 그렇다고 높다고 하면 사실 생각합니다. 비명계와 어떤 내용이 또 있을 수도 그럴 있는데요.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런데 지금 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기류가 어떠한지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수사라고 보고 있는지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돼 있습니다. 네. 정말 도돌이표로 원래 거론됐던 혐의가 다시 한번 환기가 되고 수사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고서 상황이 설명이 되는지 통상적인 검찰 수사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렛대로 이른바 반명 계열의 진영이 뭔가 새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당원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외부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도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뭐 분열의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쭉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